안녕하세요. 2018년 1회 정기기사 회로인원에 대한 관련도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관련도 보실 때 61번부터 70번은 자동 제어에 대한 파트이기 때문에 자동 제어에서 관련도 문제풀이를 하고요. 자, 회로인원에서는 71번부터 80번까지 문제풀이만 진행을 하고요.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1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 대칭좌표법에서 각 대칭분을 각 상전으로 표시한 것 중 틀린 것은 뭐냐? 자, 1번 보시면, 자, 이 제로. 자, 이 제로는 영상, 이 원은 정상, 이 투는 역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 식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 3에 대한 값은 없어요.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틀린 것은 4번. 이 3는 없고요. 자, 2번. 아래 직렬 회로에서 스위치 S가 1번 위치에 오랫동안 있다가 T는 0에서 위치 2번으로 옮겨진 후 R분의 L초 후에 L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자, 2번 보시면 자, 그림이나 문제에 다 써 있는데 RL 직렬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RL 직렬에서 자, 스위치를 봤더니 자, 여기 1번, 3번, 2번인데 자, 1번에는 전원이 달려 있고 자, 3번하고 1번이 연결되어 있다가 1번에 오랫동안 있다가 자, 2번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면 이 보조회로의 전원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끊어버리니까 어떤 상태냐? 스위치를 오프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래 증에서 스위치를 오프했을 때 과도시 전류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일단은 앞에 정상 R분의 2, 저항분의 전압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스위치를 끊어서 전류가 어떻게 되죠?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감소하는 그래프에 대한 값이 2의 마이너스에 대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L분의 R T가 되는데 자, 여기 시간까지 있네요. 몇 초 후에? R분의 L초 후에. 자, 그럼 이 T에다가 시간의 R분의 L을 넣고 계산한 건데 자, R분의 L을 계산하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오프했을 때 2의 마이너스 1은 정상값보다 몇 퍼센트에 대한 값을 갖느냐? 얼마에 대한 값을 갖느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하시면 0.368에 대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에 0.368 R분의 2 해서요. 3번이 된다. 그래서 아래 직렬에 스위치 오프했을 때에 대한 값 물어보고요. 자, 3번. 분포 정수의 회로에서 선로 정수가 RLCG이고 무해용 조건이 RC는 GL과 같은 관계가 성립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다 어떻게 되냐? 자, 그냥 무해용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해용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이 된다. 그래서 문제 3번에 2번. 자, 4번.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망에서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H12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그림을 좀 그리면요.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고요. 자, 이때 H 파라미터 H1을 구하라 하면요. 자, H12를 구해서는 2차 측을 단락을 시킵니다. 자, 2차 측을 단락했을 때 1차 측에서 바라본 1차 전류분의 1차 전압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1차 전압은 지금 V1 써있고요. 1차 전류는 I1이라고 있을 때 자, 1차 전압은 자, 지금 보시면 단락을 시켰기 때문에 Z2는 무시가 돼버리죠. 자, 그럼 이때 Z1과 Z3는 병렬이기 때문에 자, 1차에 걸린 전압이나 Z1에 걸린 전압이나 Z3에 걸린 전압이 다 V1에 대한 값이 걸립니다. 자, 그럼 이때 V1에 대해서 좀 표시하면 자, V1은 그냥 V1 1차 전압이 되고 자, 전류란 건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자, 근데 1차 전류 I1이란 거는 자, Z1에 흐르는 전류와 Z3에 흐르는 전류를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Z1과 Z2가 1차 측에서 바르면 병렬이죠. 그래서 합성 저항분의 1차 전압을 넣어주시면 이때 1차 전류가 되고 이때 합성 저항 임피던스는 두 개가 병렬이니까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한 값으로 들어가네요. 자, 그럼 요거 놓고 대입을 해주면 정리해보면 어차피 V1, V1이 없어지기 때문에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한 값에 대한 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찾으니까 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중에 H11 찾는 문제고요. 자, 5번. 내부 저항이 0.15인 전지 10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이것을 한 조로 하여 5조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 내부 저항은 몇 옴이 되는가? 자, 합성 저항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합성 저항 하나, 내부 저항 하나가 0.15일 때, 자, 직렬로 10개를 연결했죠. 그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하면 개수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렬로 0.15짜리 10개로 하면, 자, 직렬일 때는 곱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거를 한 조로 하여 5조 병렬로 했네요. 그럼 병렬일 때는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렬 때는 개수로 곱해 주시고, 병렬 때는 개수로 나눠서 구해 주시면 0.2 옴이 된다. 그래서 문제 5번에 4번 나오네요. 그래서 직렬 때는 개수로 곱해 주시고, 병렬 때는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6번. 자,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화는 다음 중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느냐? 라플라스 변환식 찾네요. 자, 라플라스 변화는 ft에 대한 함수를 적분을 해줍니다. 적분한데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데 그냥 적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한 값을 적분을 해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답이 2번 되네요. 자, 근데 라플라스 변환식 찾을 때는 요것만 좀 봐주세요. 자, 구간은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고 지수 위에 마이너스 들어간 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에 2번이 된다. 자, 7번. 대칭 좌표법에서 불평형률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 자, 불평형률은 자, 원래 우리가 원하는 상분은 뭐냐? 정상분이에요. 그래서 정상분에 자, 불평형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다? 역상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정상분의 역상분으로 구해주시고, 자, 유리기 때문에 곱하기 100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7번에 4번. 그래서 불평형률은 정상분의 역상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8번. 그림의 외형파를 풀이의 급수로 전개할 때 옳은 것은 뭐냐? 자, 8번의 그림을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은 파형이 있고, 자, 그러면 이 파형을 봤을 때, 자, 여기까지가 t예요. 한 줄기죠. 자, 한 줄기인데, 자, 여기에 반줄기마다 파형이 어떻죠? 반복이 되죠. 그리고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반파. 대칭이고, 자, 그 다음 원점의 중심은 어떻죠?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죠. 그럼 원점 대칭이 갖는 거는 정연 대칭입니다. 그래서 반파함이 정연 대칭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반파에 대한 값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지구마다 파형이 반복되고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반파 대칭이 되고, 반파 대칭이 되면 식을 찾을 때는 직류분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직류분은 0 되고, 고조파는 홀수항만 존재를 한다. 자, 그래서 홀수항 찾는 문제인데, 자, 홀수항이란 말이 없죠. 이 홀수란은요, 기수란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반파기 때문에 무슨 항만 존재한다? 기수파만 포함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다 찾는 문제는 아니고요. 반파이기 때문에 기수항만 존재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9번. 자, 최대값이 2m인 반파 정류 정연파의 실효값은 몇 볼트인가?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반파 정류 정연파의 실효값 찾는 문제예요. 반파 정유파의 실효값 찾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반파를 구하라 하면 반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전파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파 정유파의 실효값을 구한 다음, 자, 실효값이기 때문에 반파를 넘어갈 때 얼마 곱하냐? 루트 2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전파, 정연파의 실효값을 찾으면, 자, 그냥 정연파죠? 정연파의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고, 자, 이거를 반파값을 구하라 하면
전파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니까 2분의 2m이 되네요. 그래서 문제 9번에 4번. 자, 근데 같이 좀 봐주세요. 자, 이거는 시료값 구하는 문제고, 반파, 정류파의 평균값을 구하라 하면요, 마찬가지로 전파, 정류파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 이번에는 얼마 곱하냐면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자, 그럼 똑같은 문제에서 자, 정연파의 전파 정류파의 평균값은 최대값을 2배 준 다음 파이로 나눌 값이니까, 자, 이거에 대한 반파에 대한 값을 구하려면 2분의 1 곱해서 파이분의 2m이 된다. 자, 이건 평균값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시료값 구하니까 4번이 된다. 자, 10번. 그림과 같이 아롬의 저항을 y결선하여 단자의 A, B에 및 C에 비대칭 3상전음을 가할 때 A 단자의 중성점 N에 대한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구하라는 게 중성점 N에 구하는 건데 A 단자의 중성점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전압인 VA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뒤에 보시면 탄 VAB는 얼마고 VB는 얼마고 VCA는 얼마다.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값은요, 선에 대한 값이에요. A상, B상에 대한 걸쳐있기 때문에 VAB라는 거는 A상, B상에 걸쳐있는 선전압.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상전압으로서 VA에 대한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자, 몇 가지 좀 갈게. 자, 첫 번째, 자, N상에 걸리는 전압을 볼게요. 자, N상에 걸리는 전압은요, 자, 중성점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래서 중성점에 걸리는 전압 VN이라고 있을 때, 자, 이 중성점에 걸린 전압은 영상분의 3배에 대한 값이 걸립니다. 그래서 영상분이라는 거는 각상에 대한 값을 다 더한 다음 3분의 1로 나누는데 그 값의 3배가 되니까 어차피 3분의 1 곱하기 3은 없어지죠. 자, 그럼 이때 중성점에 걸린 전압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0V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 식은요, VAB라는 식을 좀 가져올게요. 자, VAB 선전하면 어떻게 구한 거냐면, 자, AB라고 되어 있으면 뭐냐면, A상에서 B상에 대한 값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VA에서, 자, VB를 뺀 값. 이게 VAB에 대한 값이고, 자, 단에 나왔죠? 몇 볼트다? 210볼트다. 자, 이걸 2번식. 자, 그럼 1번식과 2번식을 더해보면요. 자, VA, VA는 두 개니까 이 VA가 되고, VB, VB는 서로 없어지죠. 그리고 더하기, 예, VC는 210V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건 3번식이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VA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이 VC를 없애기 위해서, 자, VCA를 한 번 더 가져올게요. VCA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는 A에서 B에 대한 값을 뺀 거죠. 그럼 VCA라는 거는 VC에서 VA에 대한 값을 뺀 거고요. 자, 이때 값은 마이너스 120 플러스 J 180이 되네요. 자, 이건 4번식.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아까는 1에서 2를 더했지만 이번에는 A상만 남기 위해서 C상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3번에서 4번을 빼줍니다. 자, 3번에서 4번을 빼주면, 자, 이 VA에서 마이너스 VA를 빼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3VA가 되고 VC, VC는 빼니까 없어지고, 자, 그 다음 우측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빼주면, 네. 자,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330, 그 다음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어서 마이너스 J 180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VA는 330 마이너스 J 180을 자 3으로 나눈 값이고, 자, 이때 실수는 110, 허수는 마이너스 J 60 나오네요. 60. 그래서 A상에 대한 값, A 단자의 중성점 A에 대한 값은 110 마이너스 J 60이 나온다. 자, 근데 보시면 이 값이 없죠. 자, 이 값의 크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루트 안에서 자, 110과 60을 제곱으로 더해 주시면요. 자, 이 값이 약 125V가 나오게 돼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0번에 답 4번 125V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가 2018년 1회 정기기사 회로이론에 대한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